운명을 바꾸려는 첫마음 요범과의 만남. 서울의 한 고요한 사찰. 어느 봄날 젊은 직장인 태미는 깊은 고민 끝에 그곳을 찾았다.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인간관계의 피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는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걸까? 그는 조용히 사찰 뒤뜰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는가?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모든 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요범사운, 요범의 4가지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나? 태미는 처음 듣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노승은 조용히 법당 안으로 그를 안내하며 작은 책을 건넸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요범사운 운명을 바꾸는 참된 지혜. 이 책은 조선시대보다 더 오래된 중국의 선비 요범현이 남긴 가르침이지. 그는 원래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지 못할 거라 믿었지만 마음을 닫고 행동을 바꾸며 실제로 운명을 바꾸었단다. 태미는 흥미를 느꼈고 노승은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요범의 첫 깨달음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요범은 젊은 시절 한 도인을 만나 자신이 53세에 죽을 운명이며 자식도 없고 큰 벼슬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처음엔 하지만 우연히 요범은 그날 이후 자신을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노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노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차를 내어주었다. 그날 밤 태미는 사찰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내 운명.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하루를 돌아보고 변화는 밖이 아니 스스로를 들여다보다 자성의 힘. 사찰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 태미는 새벽 종소리에 눈을 떴다. 산속 공기는 맑고 차가웠지만 마음은 왠지 평온했다. 그는 전날 노승이 건넨 책 요범사운의 첫 장을 펼쳤다. 그곳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일훈, 민명지약은 반드시 자성으로 시작한다. 태미는 노승을 찾아 다시 질문했다. 스님, 자성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노승은 잔잔히 웃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있는 그대로, 핑계 없이, 두려움 없이 말이야. 요범의 자성 노트. 요범은 매일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 생각한 것, 행동한 것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자책이 아닌 성찰을 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아침 하인을 향해 짜증 섞인 말투를 썼다. 이는 오만이고 교만이다. 내 안의 교만함을 자각하자. 시장에서 거지를 피했다.
이는 자비심의 부족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모른다. 이처럼 요범은 매일 자성함으로써 자신을 고쳐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보지만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외면한다. 진정한 변화는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필기 태민의 첫 자성 기록. 태민도 그날 밤 작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조심스레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후배의 실수를 무시하며 조롱 섞인 말을 했다. 사실 나는 그를 질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피곤하다는 이유지만 진심으로 배려하려 했는가? 그는 글을 쓰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진짜 나와 마주하는 느낌이야. 노승의 조언. 노승은 태민의 노트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라. 자성은 후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매일 이걸 반복하면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물도 매일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자성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행위다. 자신을 탓하거나 감추지 않고 고유히 직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변화의 길을 걷는다. 하루 10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선을 쌓는다는 것 작은 마음의 큰 변화. 새벽 공기 속 태민은 사찰 경내를 청소하고 있었다. 낙엽 하나까지 조용히 쓸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쓰는 날이 있었나? 그는 그날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자성을 한 후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승은 짧게 대답했다. 선을 쌓아야지. 선을 쌓는다. 선행을 하라는 건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 한 구절을 읊었다. 적선지가 필유여 경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나니. 세상 요범의 선행 수첩. 요범은 자성을 마친 후 작게라도 선을 실천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그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여겼다. 장마철에 남의 지붕을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기. 남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너그러움. 그는 말한다. 선을 쌓는다는 것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의 마음가짐이다. 어떤 날은 그가 이런 글도 남겼다. 오늘은 바쁜 와중에도 아이가 길을 묻자 웃으며 대답했다. 이 또한 작지만 진심이 담긴 선이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감싸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대신 책임졌다. 나는 비난받았지만 부하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요범은 자신이 선을 쌓고 있는지를 매일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 믿었다. 전등 태민의 작은 결심. 태민은 다시 수첩을 꺼내 오늘 하루 자신이 한 선한 행동을 적었다. 사무실 청소를 대신 해준 동료에게 미소를 보냈다. 길에서 넘어질 뻔한 노인을 부축해드렸다.
화가 날 뻔했지만 조용히 숨을 쉬고 참았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일수록 그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선이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순간순간 진심을 쓰는 것, 그게 시작이야. 살짝 흐린 날씨 노승의 비유. 노승은 말없이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땅 위에 선을 그었다. 이 줄을 봐라. 작고 희미해 보여도 매일 하나씩 그으면 언젠가는 커다란 도화지가 되지. 그게 운명이라는 그림인가요? 노승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선을 쌓는다는 건 나의 운명 위에 스스로 색을 칠하는 일이란다.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선행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진심이 쌓이면 그것이 운명을 바꾼다. 매일 한 가지라도 좋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복의 뿌리가 된다. 타인을 향한 따뜻함은 결국 내 삶을 밝히는 빛이 된다. 멈추는 용기 고치지 않으면 반복된다. 하루는 태민이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잘못을 깨닫는 것까진 알겠는데 고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성격이나 말투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니 고치는 데는 결심과 방법과 지속이 필요하지. 그 세 가지가 바로 개과의 핵심이란다. 요범의 세 가지 실천법. 요범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아래의 세 단계를 정리했다. 지 먼저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라.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왜 그 감정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다. 절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세워라. 머릿속 다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약속이 필요하다. 작더라도 즉시 실천으로 옮겨라. 잘못된 말투를 바꾸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복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요범은 매일 밤 이렇게 적었다. 오늘 다시 게으름을 피웠다. 내가 자주 핑계를 댄다.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절대 같은 핑계는 반복하지 않겠다. 내일부터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겠다. 다이아몬드 안에 까만 점 태민의 작은 변화. 태민 역시 회사에서 화를 내고 후회한 일이 있었다. 그날 그는 수첩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회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나는 내 말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의견은 나눌 수 있지만 감정은 조절하겠다. 다음 회의 전 미리 말할 내용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전달하겠다. 며칠 뒤 그는 회의에서 침착하게 말했고 팀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작은 변화가 진짜 결과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반복 노승의 말. 노승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지. 그럼 그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노승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손을 멈추는 것은 작지만 나무가 자라는 방향을 바꾸는 첫 움직임이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멈추는 순간 운명의 길도 바뀌기 시작하지.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잘못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심이 사람을 바꾼다. 인식, 의지, 행동, 행은 스스로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일 한 걸음씩 움직이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자금을 아는 자가 크다. 겸손의 진짜 의미. 태민은 어느 날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사람들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요?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없이 웃더니 작은 나무 씨앗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걸 보았지. 그 이유는 자신이 작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다. 허브 요범이 깨달은 겸손. 요범은 과거 시험에 연이어 합격하고 벼슬길에 올랐을 때 교만함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운명이 바뀐 결과라고 믿었고 때로는 타인을 낮게 보기도 했다. 하지만 운곡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클수록 더 낮게 엎드려야 한다. 하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내린다. 그 말에 깊이 반성한 요범은 이후 다음에 3가지 실천을 정했다. 말을 아끼고 경청하기. 그는 회의나 대화 중 먼저 말하기보다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들였다. 칭찬은 낮게, 책임은 높게. 공은 타인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먼저 지려 했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살기. 나이,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서든 배움을 구했다. 전등 태민의 변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아이디어 회의 중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예전에 태민이라면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말했다. 좋은 의견이에요. 더 구체화해보면 어떨까요? 신입사원의 얼굴엔 자신감이 피어났고 팀 분위기는 밝아졌다. 그날 태민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지자 사람들이 높아졌다. 그 속에서 나도 더 높아진 느낌이었다. 이금벼 노승의 말. 노승은 사찰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벼는 고개를 숙일수록 알이 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조용히, 더 낮게 살아야 한다. 스님, 그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보이나요? 노승은 대답했다. 겸손한 사람은 소리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그는 말보다 마음으로 말하고 존재만으로도 존중을 받는단다.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다. 자금을 아는 자만이 진짜 크게 자랄 수 있다. 겸손은 지혜로운 사람의 향기이며 운명을 부드럽게 바꾸는 가장 고유한 힘이다. 한 걸음 물러남의 지혜 인내는 힘이다. 태민은 어느 날 회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상사는 그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오히려 실수를 꼬집었다. 이건 너무 억울한데. 그냥 참기엔 너무 화가 나. 그는 고민 끝에 사찰로 향했고 노승에게 조용히 말했다. 스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상황을 그냥 참아야 하나요? 노승은 묵묵히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참는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란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야. 산 요범의 인내의 기록. 요범 역시 벼슬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모욕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일찍이 이런 말을 적었다. 화를 참는 자는 자신을 지키고 기회를 참는 자는 성공을 부른다. 그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화를 참은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내게로 돌아왔다. 그는 그것이 인내의 힘이라고 믿었다. 생각하는 말풍선 태민의 변화. 며칠 뒤 상사가 다시 태민에게 가혹한 말을 던졌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 이번엔 조용히 말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사는 잠시 당황한 듯했고 이후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팀원들도 태민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날 태민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한 걸음 물러섰더니 나를 다시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참는 건 약함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힘이다. 파도 노승의 비유. 노승은 사찰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기지만 곧 고요해지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바로 반응하면 파문만 남지만 기다리면 맑아진다. 스님, 저는 아직도 억울한 걸 참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은 마시는 독 같지만 참는 자에겐 그것이 약이 된다. 참는 동안 내면은 단단해지고 세상은 언젠가 그를 알아보게 되어 있지.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인내는 힘없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순간의 분노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운명을 바꾼다.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후에는 변화의 문이다. 그날 저녁, 태민은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소중한 인연을 끊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고 친구의 사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더 상처받았으니까 내 반응도 당연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점점 더 그 친구가 그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시간이 많이 지난 잘못도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노승은 고유히 대답했다. 참된 사과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오른손잡이 돋보기 요범의 후회의 순간. 요범 역시 과거의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운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병상에 계셨을 때조차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내일 무덤가에 가서 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 후로 살아있는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했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곧바로 사과하고 고치려 노력했다. 그는 남겼다. 진짜 후회는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러브레터 태민의 용기 있는 문자. 그날 밤 태민은 오랜 망설임 끝에 대학 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오랜만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예전에 내가 감정적으로 했던 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그땐 몰랐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짧은 한 문장이 도착했다. 고마워. 그 말이 참 듣고 싶었어. 태민은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마치 오래 잠겨 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비구름 노승의 말.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마음속에 오래 묵은 후회는 비 온 뒤 땅처럼 단단해지는 법이지. 회피하면 상처로 남고 마주하면 지혜가 된다. 그럼 스님, 너무 늦은 사과도 의미가 있나요? 진심은 시간과 상관없단다. 지금이라도 가서 진심을 말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지.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용기다. 늦은 사과라도 진심이라면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다. 후회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고 마주해야 자유로워진다. 깨어있는 삶 모든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가을 아침, 사찰 뒷마당엔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태민은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걸까? 그는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문득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변화라는 건 언제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까요?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답했다. 변화는 깨어있음에서 시작된다. 잠든 마음으론 아무리 노력해도 헛돌 뿐이지.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요범의 자각의 순간. 요범은 과거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실천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진짜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한 것일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은 그의 내면을 깊게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선이라 여겼던 행동이 사실은 의도된 착함일 수도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요범은 행동보다 먼저 나의 마음이 지금 깨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깨어 있으면 진실하고 잠들면 위선이 된다. 일출 태민의 내면 일기. 태민은 자신이 습관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 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내면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 왜 이 행동을 하는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깨어 있는 것이다. 이후 그는 선행을 하거나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의도를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자신의 마음도 더 가볍고 진실해지는 걸 느꼈다. 알람 노승의 가르침. 하루는 노승이 작은 방울을 꺼내 흔들며 말했다. 이 방울이 울리는 건 누군가 흔들었기 때문이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야. 외부에 반응하기만 하면 결국 남의 소리에 끌려다니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깨어 있으려면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매일 돌아봐야 해. 그게 참된 의식이고 진짜 변화의 시작이지.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깨어있는 마음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선도 위선이 될 수 있다. 매 순간 왜 이 말을 하고 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진짜 삶을 사는 첫 걸음이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연. 태민은 오랜만에 도시로 내려갔다.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재회. 즐겁기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한 느낌이 남았다. 며칠 뒤 그는 사찰로 돌아와 노승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스님, 사람들과 어울리면 재밌긴 한데 그 이후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왜 그 자리에 있었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는가를 자각하게 된 거지. 사람은 함께하는 이로 인해 깊어질 수도 얕아질 수도 있단다. 두 사람이 실로의 요범과의 인연. 요범 역시 젊은 시절 화려한 말솜씨와 명예를 좇는 이들과 가까이 지냈다. 처음엔 자극적이고 재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함께한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편했다. 그러던 중 그는 웅곡선사를 만났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깊은 통찰을 가진 스승이었다. 요범은 그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졌고 말 한마디에도 오래 생각이 머물렀다. 그는 깨달았다. 말이 많은 이보다 묵묵히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가 진짜 나를 바꾸는 친구다. 새싹 태민의 인연 정리. 태민은 다시 도시에서 함께하던 인연들을 돌아봤다. 가볍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서 얻은 것은 즐거움이었지만 마음의 울림은 없었다. 반면 사찰에서 함께 지낸 노승, 한마디 없이 차를 따르던 노보살, 매일 새벽 함께 기도하던 수행자, 그들과의 침묵 속에서 그는 더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말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나를 바르게 하는 친구를 곁에 두자.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바뀐다. 노승의 말. 노승은 한 마리의 학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학은 혼자 날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무리를 잘못 만나면 같은 날개를 퍼덕여도 다른 길로 가게 되지. 스님, 좋은 인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노승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를 보면 된다. 편안하고 맑아지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허전한가?
그 마음이 진실을 말해주지.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와 방향이 바뀐다. 인연은 가려야 하며 마음을 맑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러야 한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내 삶을 조용히 올려주는 존재다. 보답 없는 선, 진짜 선은 조건이 없다. 태미는 사찰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마을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봉사하는 일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음식을 나르고 지붕을 고치고 장을 대신 받으리며 기쁘게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어르신이 그에게 불쾌한 말투로 말했다. 그런 건 안 해줘도 돼. 괜히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태미는 당황했고 서운함과 상처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는 그날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요?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선을 행했지만 그 선에 기대를 얹지 않았는가? 오른손잡이 돋보기 요범의 깨달음. 요범 역시 한때 선행을 하며 칭찬과 감사를 기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기대가 자신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다. 선은 비처럼 내려야 합니다. 누가 맞든 어디에 스며들든 상관없이. 그 말에 요범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후로 그는 선을 행할 때 그 어떤 보답도 마음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참된 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기대가 없는 선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깊다. 살짝 흐린 날씨 태민의 전환. 태민은 다시 마을을 돌며 봉사를 이어갔다. 이번엔 어떤 반응이 돌아오든 개의치 않으려 했다. 며칠 후 자신에게 무뚝뚝했던 어르신이 조용히 귤 한 봉지를 건넸다. 지난번엔 내가 예민했어. 미안하구나. 태미는 따뜻하게 웃었다. 기다림 없이 베푸니 마음이 더 평안하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진짜 선은 무심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해야 한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의 마음이 곧 보답이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노승의 비유. 노승은 뜰 앞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도 자기가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떠벌리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묵묵히 베풀지. 선도 그렇게 조용히 흘러야 하는 거군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용한 선이 가장 오래 남고 기대 없는 선이 가장 복이 크다.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선행에 기대를 얹으면 실망이 따르고 기대 없는 선은 평화를 남긴다. 진정한 선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조건 없는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이다. 스스로 세운 경계 자유는 절제로부터 온다. 태미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 한참을 누워 있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규칙도 때로는 피곤해. 그는 수행 생활을 시작한 이유. 매일 새벽 기도, 청소, 명상,
독서 등을 꾸준히 해왔지만 문득 찾아온 피로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노승에게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이젠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워야 하죠? 가끔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요.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에서 온단다. 잠금 요범의 절제와 규율. 요범은 젊은 시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믿었다. 늦잠을 자고 흥이 나면 술을 마시고 기분에 따라 일하고 쉬었다. 하지만 삶은 점점 어지럽고 마음은 공허해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무질서한 자유는 혼란을 부르고 절제된 질서 속에 평화가 깃든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의 흐름을 정하고 지켜야 할 습관을 세웠다. 새벽 5시 기상. 하루 한 번 자성. 매주 한 번 조용한 독서. 한 달 한 번 베풀 실천. 그는 그것을 내 안의 법이라 불렀다. 스스로 세운 법은 구속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울타리다. 탁상식의 태민의 습관 정립. 태민도 노승의 말 이후 자신만의 작은 규칙을 다시 정리했다. 하루 한 번 감사 쓰기. 저녁 9시 이후 휴대폰 끄기. 하루 30분 조용히 앉기. 처음엔 어렵고 지루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일기에 적었다. 절제가 내게 시간을 돌려줬다. 시간이 내게 자유를 돌려줬다. 초승달 노승의 말. 노승은 뜰 앞 바람종을 보며 말했다. 이 종은 바람이 불어야 울리지만 그 울림은 울타리 안에서 고유히 퍼지지. 마찬가지야. 삶에도 울림이 있으려면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해. 스님, 저한텐 아직 절제가 어렵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어렵지. 하지만 하루 한 번, 단 한 가지만 지켜도 돼. 그게 쌓이면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자유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 규칙과 절제는 나를 억누르는 벽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스스로 세운 규율은 진정한 내 삶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고요 속의 힘. 어느 날 사찰 근처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물길이 바뀌고 산 아래 작은 밭들이 잠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했고 태민도 당황스러웠다. 그는 노승을 찾아가 조급하게 말했다. 스님,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노승은 비에 젖은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말했다. 비는 멈추지 않아도 마음은 멈출 수 있단다. 파도 요범의 고요한 대응. 요범은 관직에 있을 때 억울한 모함과 반대 세력의 공격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분노했고
도망치라 조언했지만 요범은 고요하게 일기를 썼다. 지금 이 바람은 지나갈 것이다. 내가 바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크게 외치지도 억울함을 퍼뜨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일과 진심을 지켰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신뢰를 얻었다. 고요함은 무력함이 아니라 내면이 강하다는 증거다. 허브 태민의 내면 훈련. 비가 그친 후 태민은 사찰 연못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일다가도 다시 맑아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감정이냐, 아니면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냐? 그날부터 그는 매일 10분씩 마음호흡 훈련을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었다. 며칠 뒤 그는 회사 동료의 날카로운 말에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동료는 당황했고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운 바람 노승의 비유. 노승은 흙탕물을 든 유리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흔들면 탁해지지만 그냥 두면 천천히 맑아지지. 사람 마음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시간이 마음을 맑게 한다.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고요한 마음은 외부 상황보다 강하다. 감정에 반응하기보다 감정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강자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기술이다. 판단의 칼을 내려놓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 사찰로 들어오는 길목. 한 노인이 늦은 저녁에 저를 찾았다. 옷은 더럽고 냄새가 났으며 표정도 거칠었다. 태민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사람도 절에 오는구나. 그러나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이하고 조용히 방으로 안내했다. 이튿날 그 노인은 경건하게 예불을 올리고 조용히 나무를 쓸고 있었다. 태민은 자신이 전날 품었던 생각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그분을 보고 자동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따뜻하시더라고요.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읽는 건 쉽지만 진짜는 마음속에서 보이지. 그리고 판단보다 이해가 항상 먼저여야 한다. 요범의 깨달음. 요범은 과거 관청에서 한 하급 관리의 실수를 비난한 적이 있다. 그는 그를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질책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관리가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자책에 빠졌고 그날부터 사실을 보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은 행동 뒤에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을 모르고 내린 판단은 결국 내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그는 이후 판단 대신 질문하기를 실천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근벼 태민의 실천. 며칠 뒤 태민은 사찰 봉사 중 실수를 한 동료에게 무심코 비판적인 말을 던질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요즘 괜찮으세요? 그 동료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요즘 밤새 간병하고 있어요. 태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일기에 적었다. 판단은 빠르고 쉬우나 이해는 느리고 깊다. 나는 이제부터 느린 쪽을 선택하고 싶다. 은하수 노승의 비유. 노승은 종이컵 2개를 꺼내 하나엔 맑은 물, 다른 하나엔 탁한 물을 담았다. 겉으론 보이지만 안은 모른다. 맑아 보이는 컵이 독일 수도 있고 탁해 보이는 컵이 약일 수도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하나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알아가려 노력하라. 지혜는 정답보다 질문에서 시작되니까.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판단은 멈춰야 하고 이해는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표면일 뿐, 진실은 늘 더 깊은 곳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비판하지 않고 먼저 묻는다. 적당함에 지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사찰에 방문객들이 놓고 간 과일 바구니가 가득 쌓였다. 태민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많으면 좋긴 한데, 꼭 필요한 양 이상이 되면 오히려 불편한 것도 있네. 그는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더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늘 더 원하게 되지 않나요?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부자란다.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복이지. 공기밤 요범의 절제된 삶. 요범은 과거의 관직과 부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높은 자리, 더 큰 재산, 더 넓은 권력을 원하게 되었고, 그 끝없는 욕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의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작은 밭을 가꾸며 검소하게 살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얼굴엔 늘 미소가 가득했다. 요범이 물었다. 어르신, 가진 것도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 이상은 하늘에 맡기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들은 요범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욕심을 위해 얼마나 많은 평화를 잃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적당함, 내의 가치를 지키며 살았다. 태민의 내면 변화. 도시에서 살던 시절, 태민은 항상 더를 외쳤다. 더 좋은 옷, 더 많은 연봉, 더 넓은 집. 하지만 만족은 언제나 멀리 있었고, 무언가를 얻고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점차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에 적었다. 오늘의 밥 한 끼, 맑은 바람, 조용한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마음이 오래가면 좋겠다. 단풍잎 노승의 말. 노승은 떨어진 은행잎을 하나 줍더니 말했다. 이 잎 하나만으로도 가을을 느낄 수 있지. 하늘은 모든 걸 넘치게 주지 않아. 딱 느낄 만큼만 주는 법이야. 스님, 저는 아직도 때때로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삶의 여백이란다. 그 여백 덕분에 감사가 생기고, 감사 덕분에 마음이 채워지는 거지. 책 여러 권 이야기의 교훈.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부자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만족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이다. 긴 길의 끝에서 마음을 닦는 자, 운명을 바꾸다. 겨울의 첫눈이 사찰 마당에 내렸다. 태미는 하얗게 덮인 돌계단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모든 것이 억울했고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탓했고 세상을 탓했으며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매일 자성했고 선을 쌓으며 살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고쳐나갔다. 그는 더 이상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펼쳐진 책 요범사원의 4가지 가르침. 그는 노승과 함께 마지막으로 요범사원을 펼쳤다.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다. 자성, 스스로를 들여다보라. 적선, 작은 선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라. 개과, 잘못은 반복되지 않도록 고쳐라. 임명,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노승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요범의 길을 걸었고, 지금은 스스로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계속 닦는 거지. 마음을 닦는다는 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하는 길이란다. 동산에 떠오르는 해 태민의 새로운 시작. 며칠 뒤 태민은 사찰을 떠나 도시로 돌아갔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발걸음은 조용히 깊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습관처럼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루 한 번 돌아보고, 하루 한 번 베풀고, 하루 한 번 멈추는 삶. 그 삶이 곧 나의 운명을 다시 쓰는 부디다. 까만 말풍선 노승의 마지막 가르침. 그가 떠나기 전 노승은 이렇게 말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한 도구는 돈도 지위도 아니라 지속이란다. 좋은 마음을 꾸준히, 조용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그것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키는 법이지. 책 여러 권 마지막 이야기의 교훈.
마음을 닦는다는 건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반복하며 써 내려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아가는 길 위에 있다. 하얀색 체크표 완결 운명을 바꾼 태민의 길. 독자 여러분, 요범사오는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운명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요.